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초콜릿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은주의 초콜릿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강박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몇 년째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제 증상은 자꾸 머릿속에 비상식적인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가스가 폭발해 집에 불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든지, 또 그래서 계속 가스 밸브를 확인합니다. 외출하다가도 집으로 돌아와 가스 밸브가 잘 잠겼는지 확인하러 다시 돌아와서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흰색 부분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내가 이룬 것들이 다 망가질 것 같다는 이를 모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저도 지금 이 증상들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너무나 불안해 힘듭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저걸 한다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건 망상이다. 수백 번 다짐하면 그제서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후에 다른 망상들이 찾아와 다시 불안해집니다. 미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속으로 다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잘 다니던 회사도 이 강박장애 때문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봤지만 약을 먹었을 때만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또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강박증, 이제 벗어나는 방법 없을까요? 강박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장애는 불안이 그 원인입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이제 증폭되는데, 불안은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강박장애인 분들한테의 불안은 과도하게 있고, 이 과도한 불안감이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포 수준인 거죠. 이 강박장애인 분들한테의 불안은 취약성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20%의 수준으로 정서로 존재한다면 이분들한테의 불안은 한 60-70%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정서, 즉 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해서 바디 디스모픽 디스오더라고 불리우는데요. 즉 외모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반복적인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본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치장한다든지, 피부를 뜯는다든지, 이런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위들을 하는 걸 말하고요. 심리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못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강박장애의 하나 일종입니다. 또 수집광이라고 해서 홀딩 디스오더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다 쌓여져 있는 거죠. 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드는 분들, 이 수집광에도 이 강박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집품의 원래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쌓아만 두고 저장만 해두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직업적, 경제적,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발모광도 있습니다. 털을 뽑는 털 뽑기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헤어 풀링 디스오더라고 말을 하는데, 탈모를 반복적으로 본인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털을 뽑는 걸 말하죠. 피부 뜯기 장애도 있어요. 반복적인 해당하는 한 지점에 있는 피부를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행위들은
자신의 그런 그 침투적인 사고를 중화시키는 행동으로 그 외모를 치장한다든지 외모에 집착한다든지 또 수집한다든지 털을 뽑는다든지 피부를 뜯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강박장애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강박장애인 분들한테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장애 유전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인 원인 강합니다. 대개의 정신질환은 유전적인 원인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부모님도 이것 때문에 힘드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바람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즉 이 강박장애가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강박장애를 완치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강박장애는 제가 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강박장애는 그 침투적인 사고와 그다음 강박적인 행동 자체가 사이클링을 돌면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쁜 습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병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 내 병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저랑 함께 매일매일 그 치료를 위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강박장애를 치료하러 왔다가 그 심리치료를 하면서 메타인지까지 개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박장애 치료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박장애에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한 질문, 뭐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액티비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강박장애에서의 키는 그 침투적인 사고, 즉 부정적인 사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고, 공포를 일으키는 사고, 그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강박장애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아주 빠른 침투적인 사고거든요. 이걸 거꾸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기, 느리게 생각하기가 포인트고요. 느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일단 생각을 멈춰지죠.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에 집중하니까 생각이 아까 가스 밸브에서 호흡으로 이동했잖아요. 생각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잦은 활동이 좋습니다.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강박장애에서의 중화행동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강박사고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나만의 어떤 행동이 되겠죠. 가스 밸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가스 밸브 자꾸 잠그는 행동, 문을 자꾸 닫으려는 행동, 손을 자꾸 씻으려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다 중화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해야지만 나의 불안이 컴다운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중화의 강박 행동에 있어서 중화 행동이 내 불안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그 행동이 불필요하고 그 행동이 나쁜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그 행동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이은주의 심리의 놀자에서는 강박장애에 대한 중화 행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치료 영상을 곧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박장애에 대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박장애로 인한 나의 나쁜 습관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거를 반드시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되세요. 적는 겁니다. 적을 때 타이핑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손글씨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적어보고 행동과 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바꾸고 싶은, 즉 내가 기르고 싶은 나의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꼭 필요로 하는 생각과 행동을 적어봅니다. 예를 들면 손잡이, 그러니까 문의 손잡이를 잡으면 더럽다라는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자, 손잡이를 잡을 때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손잡이를 잡을 때 손잡이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요. 손을 닦지 않고
그 대신 손을 닦는 행위가 너무 잦으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닦지 않고 긍정 확언을 이제 대체해서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소리 내서 천천히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죠. 자,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수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강박장애는 반드시 개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